이 이야기는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 여성차별에 대한 이야기, 신분, 학력,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미국 목화지대에 사는 15살 흑인 소녀 클로댓 콜빈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종차별 문제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 생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일상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다고 해요. GS 광고로 논란이 불거진 남녀 혐오 논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차별, 외국인 노동자 차별.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숨을 깊게 들이쉬어요. 자, 여러분은 사는 곳을 떠나 개울을 지나요. 강과 바다 너머 불어오는 바람이 느껴질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를 날아요. 저기 보이는 해변을 따라 남쪽으로 갈 거예요. 점점 더운 공기가 느껴지죠? 여러분은 지금 미국 동남쪽에 있는 목화지대에 와 있어요. 해변을 떠나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봐요. 그리고 서쪽으로 조금 더 가봐요. 여기는 엘라베마주의 몽고메리시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흑인이에요. 엘리베마주에 사는 흑인이죠. 그리고 지금은 1950년대예요. 흑인은 백인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짐 코르 법이 정하고 있어요. 백인과 백인 아닌 사람의 결혼도 금지하고 있죠. 여러분 같은 흑인은 백인과 같은 공간에 절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감옥에 가게 돼요. 분리가 어려운 공간이라면 여러분은 바깥에 있어야 해요. 버스를 타면 앞에서 10번째 좌석까지는 백인들을 위한 거예요. 나머지가 흑인용이죠. 여러분은 흑인이니까 일단 버스를 타서 표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버스에서 내려야 해요. 백인들 옆을 지나갈 수 없으니까요. 뒷문으로 다시 올라타서 흑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로 가요. 여러분이 타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흑인용 좌석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어떤 백인이 서 있다면 여러분은 자리를 양보해야 해요. 그런데 흑인이 백인 옆에 앉는 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백인 주위에 있는 모든 흑인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하죠. 하지만 흑인은 절대 백인 전용 좌석에 앉을 수 없어요. 이 책은 1939년에 태어난 클로댓 콜빈의 이야기입니다. 1955년 3월 2일 15살이던 클로댓은 학교를 나섰어요. 흑인 학생들 전용 보도를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갔죠. 버스에 올라 기사에게 표를 보여주었어요. 그런 다음 흑인 전용 좌석에 앉았죠. 자리 양보해. 왜 계속 앉아 있어? 그 자리 나한테 줘. 너 뭐야? 일어서. 더 읽기 전에 먼저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에 처박힌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곳 중 가장 나락에 떨어진 것 같겠죠. 그건 지금 여러분이 흑인 여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성이에요. 지금 1955년에는 남성보다 못한 존재예요. 심지어 흑인 여성이에요. 다시 말해 그 무엇보다 못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클로댓 콜빈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고 며칠 동안 화가 난 많은 흑인들이 자발적으로 버스 승차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승차 거부 운동을 이끄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분노는 빠르게 잦아들었죠. 1955년 봄, 클로댓의 눈앞엔 폐허만 펼쳐져 있었죠. 1955년 12월 1일 로자 파크스는 재봉사로 일하던 직장인 몽고메리 페어 백화점을 나섰어요.
로자 파크스는 버스에 올라 흑인 전용 좌석에 앉았어요. 자리 양보 안 할 거야? 안 해요. 그럼 당신을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어. 마음대로 해요. 이번엔 여성들이 길거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먼저 앞장서서 운동을 이끌었어요. 아직은 여성이 커다란 운동을 이끄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던 때였어요. 여성들만의 힘으로 해낼 수 없다는 편견이기도 했고, 힘센 남성이 약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편견이기도 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예요. 게다가 임신했다는 소식도 들었답니다. 그런 아이가 퍼뜨릴 이미지가 이 운동에 좋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로자 파크스 씨는 점잖고 기품 있는 여성이에요. 파크스 씨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이끌겠다고 수락했을 때 마틴 루서 킹은 고작 26살이었고 몽고메리에 정착한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몽고메리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때 킹 목사는 젊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닉슨의 동료를 받고 운동에 나서게 되었죠. 사실 로자 파크스는 적극적이고 확신에 찬 활동가였습니다. NAACP,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에서 간사를 맡고 그 지역에서 일어난 흑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 사건을 낱낱이 기록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클로데 콜빈 사건을 알리고 기금을 모집해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사람도 로자 파크스였습니다. 버스 승차 거부 운동으로 흑인 민권 투쟁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고요. 2005년 로자 파크스가 사망했을 때 대통령급의 예우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월요일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버스 승차를 거부했어요. 참가하는 사람의 수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죠. 흑인들이 이토록 단결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1956년 12월 20일 승차 거부 운동 381일째, 드디어 몽고메리시에서 버스 흑백 분리 좌석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어요. 다음 날 루서킹 목사와 흑인과 백인 지도자 셋이 버스에 올랐어요. 이 사진은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하지만 소송에 참가했던 4여성 중 누구도 사진에 담기지 않았어요. 룩이라는 잡지만이 로자 파크스의 사진 몇 장을 실어줬어요. 클로데 콜빈은 이 모든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무도 당신한테 연락을 주지 않았죠. 그들을 다시 보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 당신도 알고 있어요. 이제 당신은 80이 넘었어요. 마틴 루서킹 목사와 로자 파크스는 세상을 떠났죠. 두 사람의 이름을 딴 거리, 길, 광장, 역, 학교가 도처에 있어요. 두 사람의 이름은 모든 백과사전에 실려 있어요. 80이 넘은 당신을 보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로자 파크스 정도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역사의 뒤안길에 숨어야만 했던 여성. 당신은 클로데 콜빈입니다. 이 책과 함께 권해드리고 싶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넷플릭스 다큐 어멘드, 미국을 위한 투쟁입니다. 흑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프레드릭 더글라스,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한 노예제도 폐지, 마틴 루서 킹 목사, 여성 차별, 성소수자 차별, 이민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멘드란 수정하다, 수정 아니라는 뜻입니다. 블랙걸과 다큐 어멘드의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법적 근거가 바로 어멘드, 수정헌법 14조입니다. 수정헌법 14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남북전쟁 후 성립된 세계의 헌법 수정 규정 가운데 하나로 노예 출신 흑인과 그 후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적법 절차 조항과 평등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야 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르게 처우받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5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제1항에서 미국 시민의 자격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흑인을 배제한다거나 여성을 배제한다거나 성소수자를 포함한 어떤 사회, 종교, 이념의 소수자들을 배제한다는 조건사항이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조항이 1950년대는 물론이고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을 속지주의라고 부르는데요.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것을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반면 속지주의는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에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 자격을 얻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죠. 흑인 노예 해방을 이끈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후 전쟁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앤드루 존슨이 대통령에 오릅니다. 문제는 그가 수정헌법 14조에 반대한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지만 법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선의 씨앗을 심는다면 선의 열매를 얻고 악의 씨앗을 심는다면 악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를 받았다면 차별과 혐오로 돌려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올바른 행동으로 돌려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 세상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고 우리 사회 안에 현실적 차별이 없어질까요? 법과 제도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품격과 함께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랙걸, 역사의 뒤안길에 숨어야 했던 클로댓 콜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